자, 2강 들어갑니다. 16번. 자, 등기된 토지를 6월 15일에 양도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틀린 거죠? 1번. 자, 포인트가 뭐다? 취득 당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헷갈리면 안 돼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추계 순서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니까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맞네. 만약에 양도 당시라고 나오면 환산 취득가액이 빠져야 돼요. 양도 당시는 매감기, 취득 당시는 매감,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은 안 써요. 자, 2번. 이번에는 뭐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잖아. 그럼 있는 경우는 뭐를 적어준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맞죠? 있는 경우니까. 자, 그 다음 2번, 3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실지비용을 적어줘야죠? 뭐를 적어줘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적어준다고요. 그럼 이거는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단, 물어볼 때만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해야죠? 만약에 보관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돼요. 원칙은 수치 보관하라. 그러니까 수치 보관 안 했다면은 금융거래로 확인하면 된다고요. 계좌이체 등으로. 자, 그 다음 4번.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 그럼 무조건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라? 기준시가를 적은 다음에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죠? 자, 그럼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액. 추계했잖아. 매매 사례가액을 적었죠? 그럼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공식이 뭐예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니까 항상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반드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취공, 이게 취공이잖아요. 취득 당시, 자, 기준시가에, 자, 물건별 공제율은 몇 프로야? 부동산만 알면 답이 보이죠?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필요경비니까 이게 필요경비잖아, 이게. 필요경비니까 양도 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3%, 미등기는 0.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왜 틀렸어요? 취득 당시죠. 양도 당시는 관련이 없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별 공시지가가 기준시가잖아요. 양도 당시가 아니 취득 당시에 필요경비 구하는 거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다고요. 16번의 답은 5번. 그래도 항상 매감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산공제액, 취공. 자, 1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7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물어보는 거예요. 1번.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 양도 속의 필요가 설명.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실거래. 이거 앞에 좀 지워요, 이거. 문구가 이상해.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 이거 지워버려요. 오탄한 거예요.
필요 경비에 관한 설명의 문제라고요. 자, 그럼 1번은 어떻게 시작한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죠?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잖아. 그럼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 추가이자는 공제를 못 받죠.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항상 식이 뭐야? 실지, 양도가액이잖아요. 그 다음 뭐를 빼야 돼? 실지, 취득가액을 빼야죠. 그 다음 뭐를 빼야 돼? 실지, 자본적 지출액을 빼야죠. 실지 비용, 그 다음 실지, 양도 비용을 빼야죠. 그래서 이 애를 빼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다?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라고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아. 자, 약정했잖아. 약정하면 취득 가격이 있겠죠. 원가가 취득가액이 5억이야. 뭐를 주기로 약정했어? 이자. 이게 장기할부 이자죠? 이자, 약정된 이자. 그래서 이자 상당액. 예를 들어서 1억이야. 이거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6억이 되는 거예요. 취득원가에 장기할부이자, 약정된 이자는 약정했잖아, 주기로. 그럼 양도가액에서 6억을 빼는 거죠? 근데 이 이자가 어떤 이자야? 지연 추가이자는 공제 못 받아요. 지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이자도 포함하지 않아. 대출이자도 포함하고 딱 하나 약정된 이자 상당액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이자 상당액을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6억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자, 그 다음 2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었네. 그럼 뭐를 적어줘야 돼? 자본적 지출액을 적어줘야죠.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세 번째 줄 수치 보관해야 돼요. 않더라도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되면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확인 안 되면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뀌겠죠? 계좌 유치 등을 하라. 확인되면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면 인정을 안 해요. 자, 그 다음 사업자가 이거는 읽는 걸로 만족해요. 폐업했잖아. 폐업했어, 사업자가. 그래서 잔존재와 자기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다 폐업하면서 그럼 폐업자의 세금 혜택을 줘야죠?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이다. 토지를 취득할 때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았다.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죠? 근데 매각차손은 채권의 상대방과 관계없이 벌써 틀렸네.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한다. 답은 몇 번? 4번. 틀렸네. 누구에게 팔아야 돼요? 금융기관. 손해났어. 50만 원. 그럼 공제받죠? 근데 누구에게 팔았어? 사채업자. 사채업자는 짜고 할 수 있잖아. 100만 원 손해났어. 그럼 공제는 얼마만 해준다? 150만 원만 해주는 거야.
동일한 날에 양도했다 가정하고 상대방 따져요. 관계없이 전액 틀려요. 금융기관에 양도했다 가정하고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한도 없이 틀렸다고요. 전액 틀렸어요. 50만 원만 공제한다고요. 매매 상대방 따져요. 은행, 금융기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5번은 맞잖아. 취득세는 속일 수가 없죠?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럼 뭐는 인정을 하네? 이런 상속세, 증여세는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도 필요경비로 공제 못 받아요. 세금은 취득과 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없더라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는 인정 안 해요. 단 어떤 증여세?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고요. 그냥 증여세는 공제해주면 안 되죠. 어떤 증여세?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인정해줘요. 자, 18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18번. 중요하니까 또 나왔어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실지 거래가액 방식이다. 아까 설명 다 했잖아요. 틀린 것, 취득가액을 물어보네. 취득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번. 취득에 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근데 괄호가 틀렸잖아. 각 소득금액 계산상, 각 소득, 사업소득이죠? 필요경비에 뭐다? 산입된 것은 제외하죠.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이게 소송비용이라고 가정해봐요. 소송비용이라고 가정하면 먼저 각 소득금액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산입된 것, 산입된 금액. 그래서 1억인데 소송비용이 6천을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다고요. 산입된 것. 그럼 산입된 것은 6천만 원 공제받았죠? 그러면 소송비용은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천. 4천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로 낮아져? 5억 4천이 됩니다. 이 4천을 뭐라 그래요? 이 4천을 뭐라 그래요?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고요. 산입된 것과 제외한 금액을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입된 것이니까 제외지. 답은 몇 번? 1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을 어디서 공제해요? 6천만 원을 어디서 공제해요? 취득가액이 6억이잖아요. 6억이죠? 6억에서 6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6천 제외한다. 6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6천 공제 받았잖아요. 6천을 어디에서 공제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팔아먹을 때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억 4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요. 6천을 어디서 공제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그럼 얼마? 5억 4천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래도 5억 4천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2번. 부당이익예산 부인은 뭐다? 양도세를 특수과잉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켰죠? 그럼 이거는 초과액이나 미달액은 인정을 안 한다. 뭐가 취득가액이다? 시가가 취득가액이다.
양도가액이다. 초과액은 항상 제외합니다. 공제 못 받아요. 부당자가 들어가면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라고요. 초과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왔다. 3번. 약정. 대금 지급 방법이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얼마로 확정시켰어? 6억으로 이거. 6억으로 확정했잖아요. 그럼 약정된 이자는 취득 원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자, 4번 또 나왔다. 감가상각비. 어디에 공제받았어? 사업소득에 산입된 금액이잖아. 산입된 금액이에요. 산입된 것. 이게 금액. 자,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하면 틀려요.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요. 공제한다. 제외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맞죠? 자, 5번 나왔다. 아까 설명했어요. 특별법. 지적재조사. 면적이 증가됐잖아. 증가된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제3자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로 구입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증가 감소. 감소는 비과세. 증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아까. 마지막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9번은 뭐를 물어봐? 이제 나왔다, 드디어.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세이 되는 자산을 약 기준시가로 구했잖아. 그럼 여기 봐. 기준시가로 구하면 양도 가액도 뭘로 적어줘? 기준시가로 적어주잖아요. 그 다음 필요경비를 빼야죠. 그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다? 기준시가. 그럼 기준시가로 적었다는 얘기는 실거래가액이 아니란 뜻이에요.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필수가 뭐다? 뭐를 해줘야 돼? 필요, 경비,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식이 뭐라 그랬어? 취공. 이렇게. 그럼 공제율은 토지 건물은 3%, 등기가 안 된 거는 0.3, 이용 권리는 몇 프로? 7%, 미등기는 1%. 여기까지가 등기 대상이죠?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1%. 사용 권리, 이용 권리는 7%, 미등기는 1%. 여기까지가 등기 대상이에요.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일률적으로 1%라고요. 그러다 양도세를 등기할 수 있는 거는 토지, 건물, 이용 권리만 등기가 가능해요. 나머지는 등기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뭐만 알면 답은 뭐예요? 부동산만 알면 답은 뭐예요? 3%, 미등기는 0.3. 그래서 1번 미등기잖아. 뭐 토지 몇 프로? 0.3 맞네. 2번 등기된 일반 건물 부동산 몇 프로? 3%, 7% 틀렸네. 1번, 2번만 알면 되잖아요. 답은 보이는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 자, 그 다음 3번은 지상권 이용 권리죠? 등기됐으니까 7%. 지상권도 이용 권리죠? 등기됐으니까 7%. 그 다음 부동산 임차권 등기됐죠? 7%. 그럼 취득 권리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무조건 다 1%. 항상 1번, 2번 유주로 출제돼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20번. 자, 20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를 빼? 양도 차익에서 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빼면 뭐가 나올까요? 양도 소득 금액. 소득에서 빼는 게 뭐야?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이 공식은 필수예요. 이렇게 세율 곱하면 되고.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와요.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여기다 세율 곱하면 산출세. 자,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 이거를 물어보잖아요. 양도소득금액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뭐야? 이거 필요경비. 장특공제까지죠? 장특공제까지가 줄어들잖아요. 감소. 취득가액 줄어들죠? 자본적 줄어들죠? 수익적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예요. X. 양도 직접 비용 필요경비죠? 장특공제 감소되죠? 기본공제 빼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기역 빼고, 니은 빼고, 리을 빼고, 장기 빼고. 그러나 기본공제는 빼면 안 돼요. 여보세요. 뭐를 물어보니까 소득금이에요. 장특공제는 뭐를 물어볼 때 빼는 거야? 과세표준 물어볼 때 빼는 거라고요. 기본공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감소시킨다. 그럼 답이 5번이에요. 근데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게 달라요. 소득금액은 기본공제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나 이 문제가 과세표준을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뀐다? 5번으로 바뀐다. 씩 조심해야 돼요. 자, 21번. 자, 21번은 뭐를 물어본다? 장특공제. 이번에 시험 필수예요. 장특공제는. 이런 장특공제는 어디서 차감한다? 양도 차익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이 계산 구조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장특공제 1번. 장특공제는 국내 항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요. 국내 것만 해줘. 국외 거는 장특공제 안 해줘요. 물가상승분이니까. 뭐만 해줘? 토건조. 그리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및 조합원 입주권. 과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 취득자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 계산을 어디까지 한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합니다. 후하면 안 돼요. 왜?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가 집이었기 때문에 후는 안 한다고요. 전까지 한다. 전까지 3년 보유해야 돼요. 한정한다. 자, 그 다음 2번. 국외거. 국외거. 잠깐, 국외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러나 기본공제는 해줘요.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자, 나왔다. 3번. 1세대 1주택. 등기됐다. 고가주택이죠? 이거 1년에 몇 프로씩이야? 4%씩. 10년이니까 몇 프로? 40%. 거주기간이 5년이네. 그럼 4%니까 20. 합치면 몇 프로야? 60. 60이잖아. 1년에 4%. 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없어. 10년만 보유했어. 거주 안 했어. 그 1년에 몇 프로로 떨어져? 2%. 그럴 때는 답이 몇 프로다? 20. 5년 거주 안 했음 이러면 10년 보유했으니까 2단. 그때는 20으로 바뀌어요.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만 4%예요. 요건이 불충족되면 2%짜리로 떨어진다고요. 자, 4번.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하자. 1세대 1주택. 조정대상 지역이죠? 다주택자는 특이권 안 해줘. 20년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 한도로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만약에 이 문제가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는 이러면 해주죠. 밖에 있는. 그럼 몇 프로? 20년 보유했잖아.
거주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몇 프로 해줄까요? 응? 6에서 한도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30% 해주죠. 1년에 2%씩 해주잖아요. 최저 몇 프로? 6. 한도 30. 상가 토지는 6에서 30. 1주택은 20에서 최대 80.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답이 4번이에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바뀌면 몇 프로로 떨어진다? 몇 프로? 40이 아니라 한도가 30이라고요. 아이고, 여보세요. 최저 6에서 30이라고요. 이렇게. 1세대 1주택 빼고는요. 1년에 2%씩. 자, 그 다음 5번. 자,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왜 틀렸어요? 네? 20년 보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만 해준다고요? 40이 아니라 한도가 30이에요. 일로 간다고요, 일로. 100년 보유하더라도 30이에요. 2%짜리로 떨어져. 그래서 30이에요, 답이. 만약에 이 문제가 10년 거주했다면 10년 거주했다면 80이 맞는 거예요. 10년 거주했다면 40, 40이 되잖아요. 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1년에 4%예요. 그래서 40, 한도가 여기도 40.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최저 몇 프로야? 20에서. 한도가 몇 프로로 간다? 80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보유하면 몇 프로 공제받아요? 30%. 80 틀렸어요.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2%짜리로 떨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맞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2월 과세잖아. 항상 2월 과세는 취득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이거 줄여서 증여자예요. 여러분들이 꽉 잡은 거.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줄여서 증여 받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증여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2월 과세.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2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특공제 잘 들어야 돼요, 이거. 1세대 1주택은 2년 거주했을 때는 1년에 4%예요, 4%. 그래서 최저 20에서 한도가 80이에요. 요건이 불충족되면 최저 6에서 최대 30이 한도라고요. 자, 그 다음. 자, 22번. 자, 국내 소재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금액에 장특공제를 적용될 수 있는 거를 모두 골라라. 자, 장특공제 지금 금방 했죠? 자, 3번 지상권 X. 장특공제는 뭐만 해줘? 토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X 이런 거 안 해줘. 자, 비사업용 토지 해줘요. 비사업용 토지 해준다고요. 5.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해주죠? 그럼 세율은 몇 프로야? 세율이 높아. 16에서 55%를 적용합니다.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세율에서 10%가 높아요. 비사업용 토지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해준다고요. 그때 세율에서 이렇게 높다고요. 6에서 45가 아니라 16에서 55%를 적용해 2년 채우면 세율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답은 또 나왔다. 10년 보유했잖아. 2년 거주 안 했죠? 고가주택이네. 그럼 1년에 몇 프로? 2%.
20% 공제해줘요. 5. 20% 공제해준다고요. 5. 자, 조합원 입주권 원시 취득자만 해줘요. 승계는 안 해줘. X. 투기꾼이니까. 자,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개 안 해줘. 자, 3년 보유한 국. 왜? 안 해주죠. 국내 것만 해. 자관국의 거가 나오면 조심하자. 그럼 정답은 몇 번? 몇 번? 3번. 나와. 다만 해줘요. 자, 2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공제. 자, 딱 기본공제는 머릿속으로 뭐가 정리돼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이게 답이잖아요. 기본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예요? 소득별로. 소득에서 빼잖아, 기본공제는.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니까 소득별로 연 250 공제해 주겠죠? 그게 답이요. 1번. 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바뀌든 아니든 무조건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틀렸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럼 비거주자, 거주자 다 해준다. 동일하게 연 250 공제한다. 적용한다. 안 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인척공제물로. 그러나 적용하지 않다는 적용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기된 토지금을 뭐를 같은 연도에 팔았잖아. 같은 연도에 팔았죠? 동일 연도에 팔았어. 앞에 거 하나 팔고 뒤에 거 하나 팔아. 그럼 뭐와 뭐를 팔았어요? 토지와 건물은 같은 자산이죠? 같은 자산이니까 여기서 250배, 뒤에 건 안 빼죠. 각각이 아니라 연 250이에요. 각각 틀렸네. 근데 토지와 주식을 팔면은 다른 자산이죠? 그럴 때는 250. 이럴 때는 각각이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같은 자산이니까 연 250 뒤에 건 안 해줘요. 그래서 각각을 지워야죠. 그러나 토지와 주식을 팔면 맞는 거예요. 각각 250 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 공동소유했다. 이거는 인적공제야. 거주자, 비거주자 연 250 다 해줘요. 공동소유는. 그러다 연 250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있다고요. 없다 틀렸네요. 그죠? 있다. 없다 틀렸어요. 공동소유. 개인별로 250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어요. 자, 5번은 뭐다? 감면소득이 있다. 항상 감면소득이 있으면 뭐가 답이야? 뒤에 외자가 들어가면 답이야. 왜? 들어갔잖아. 순서대로. 외자가 들어가면 답이라고요.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몇 번? 5번. 감면소득이 있으면 외자가 들어가면 답이에요.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공제한다. 감면 앤드 외 정답. 할 게 없어요. 그 순서대로 항상. 자, 그 다음 2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4번은 뭐를 물어본다? 장특공제 및 기본공제. 같이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1번. 장특공제 몇 년 이상? 3년 이상. 토건조. 과로 제외.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토건조 맞죠? 세 가지. 자, 2번 보유기간은 취득일 양도일 맞잖아. 또 나왔다. 배우자. 2번은 무슨 과세야 이거? 2월 과세. 항상 2월 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소급해서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 이거 줄여서 증여자라고요. 아까 했어요. 자, 4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네. 고가주택이죠? 거주자, 비거주자 불문하고 뭐다? 불문하고 양도차익의 공제율. 이거 답은 3번이네. 장특공제를 물어봐요. 자, 잘 봐요.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거주자. 그래서 3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죠. 이러면은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4%씩. 4%씩 해줘요. 근데 비거주자가 팔거나
2년 거주를 안 해요. 요건이 불충족되죠? 그러면 1년에 몇 프로로 떨어진다? 2%만 해준다고요. 거주자가 팔아야 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때는 1년에 4%예요. 단 비거주자가 팔거나 3년은 보유했는데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2%. 그래서 최저 몇 프로로 간다? 6에서 한도 30%까지 해줍니다. 답이 3번이잖아. 공제율은 20에 80이 아니라 6에서 30으로 떨어져요. 6에서 30으로 떨어진다고요. 근데 빗자가 없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최저 20에서 80. 빗자가 없으면 맞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미등기. 자, 미등기는 안 해주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내 2주택 안 해주죠. 자, 그 다음 5번은 거주자. 자, 거주자인 경우 기본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들어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국외 거 기본공제 해줘요.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가요. 연 250. 다만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국에 합쳐서 250입니다. 국내 것은 따로따로 250이지만 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250이 아니라 합쳐서 250을 공제한다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알아둬요. 그러나 국내 것은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 4호에서 250 따로따로 250 공제받아요. 그러나 주식과 파생상품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250. 참고. 근데 틀린 답은 몇 번이다? 3번밖에 없어요. 3번이라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자는 요건이 충족되면 최저 최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거나 2인 3년을 보유 안 하거나 비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6에서 30으로 떨어져요. 자, 그 다음 25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뭐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거. 과세표준 전체. 1번. 포인트가 뭐다? 포인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투기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기준시가를 어떻게 발표하나요? 합쳐서 일괄. 일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 산정고시합니다. 지정지역 오피스텔 또는 상업용 건물은 일괄 고시한다. 이게 기준시가다. 자, 2번 이제 또 나왔다.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었죠? 추계했잖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해야죠? 이게 취공이야. 취공.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기준시가로 적었으면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대해 취공? 취공 맞잖아요. 취공. 취공 이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좀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매감 한 기로 적었으면 취공. 이거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산, 공제액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이라. 원칙은 뭐라고 한다? 항상 원칙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자, 4번. 장특공제, 등기제는 뭐만 해줘? 토건조. 3년 이상이죠? 적용하며 나왔다. 조정대상 지역이다. 밖이다. 밖. 1세대 2주택은 적용한다. 밖기에 밖. 안에 있는 것만 적용을 안 해요.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밖인지 아닌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자, 기본공제 나왔잖아. 기본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뭐다? 왜 틀렸어?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미등기 빼고 다 해줘.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 그래서 25번의 답은 5번이네요. 지금까지 배운 거 딱 정리가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 26번. 이번엔 세율로 들어갑니다. 이제 세율로 들어가요. 세율. 자, 1번은 뭐 팔았다? 토지 건물 2년 채웠으면 기본 세율 맞죠? 토지 건물은 2년 채웠으면 기본 세율이에요. 기본 세율이 뭐다? 6에서 45 8단계. 그 다음 2번은 뭐 봐? 토지 1년 미만 몇 프로? 50. 맞네? 자, 3번은 뭐예요 이거? 상속 세율.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하죠? 그럼 보유기간이 몇 개월이야? 6개월은 50이야. 건물이니까. 근데 보유기간이 더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1년 7개월에다 6개월을 더하면 2년 3개월이 되겠죠? 그럼 건물 2년 채웠으니까 3번은 뭐다? 6에서 45. 기본 세율로 간다고요. 상속받았을 때 세율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2개를 더한다고요. 더하면 건물 2년 채웠으니까 50이 아니라 6에서 45예요. 그 다음 26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3개. 그럼 3개는 자 2년 보유했죠? 2년 채웠어요. 그럼 양도했잖아. 뭐를 양도했다? 해당 주택. 경우의 세율은 기본 세율의 3개니까 몇 프로를 더한다? 30%를 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만약에 없는 하면 네? 없는 하면 뭐다? 30을 안 더해. 그냥 6에서 45예요. 2년 채웠기 때문에. 있는이니까 30을 더해요. 없는이니까 2년 채웠죠? 6에서 45만 적용한다고요. 있는 없는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 5번 분양권 팔았잖아. 2년 채웠다. 절대 분양권은 6에서 45가 없어요. 그냥 몇 프로다? 60%. 그러나 밑에 적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예요. 2년 채웠더라도.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라고요. 그러나 분양권은 6에서 45를 안 써요. 투기꾼이니까 60만 씁니다. 그러나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0이 아니라 2년 채웠으므로 6에서 45로 간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인데 이거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해요.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니까 보유기간을 더해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하나 더 있네요. 27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세율. 자,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했을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양도세는 특징이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고. 자, 나왔다. 2번. 아까 했죠? 비사업용 토지 2년 채웠잖아. 투기꾼이에요. 이거 투기 목적. 기본 세율에 10을 더합니다. 10을 더하니까 뭐다? 16에서 55 맞죠? 만약에 과로 지정지역에 있다 그러면 또 10을 더해. 지정지역에 있다 그러면 전체 몇 프로로 가? 26에서 65까지 또 올라가요. 없다 그러니까 10만 더하는 겁니다. 있다 그러면 10을 또 더해야 돼요. 자, 나왔다. 골프회원권 기타 자산이죠?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무조건 기본 세율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기타 자산은 무조건 기본 세율로 간다.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이 기본 세율이에요. 6에서 45. 양도세에서는 초과 누진 세율 6에서 45를 기본 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초과 누진 세율 6에서 45. 자, 뭐 팔았다? 4번. 주택 조합원 입증 같이 가죠? 6개월 보유하니까 몇 프로? 70. 4번도 똑같아요. 주택 분양권도 70이에요. 똑같다고요. 자, 나왔다. 5번. 상속 세율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피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한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정도만 알면 시험 보는데 지장 없어요. 자, 28번으로 들어가죠. 자, 28번 양도차손 공제. 양도차손 공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공제 어떻게 해요? 1호자산, 2호자산, 3호자산, 4호자산 이렇게 소득별로 공제가 들어가죠. 기본공제 1호, 2호, 3호, 4호. 근데 손해가 났어. 양도차손 손해가 나면 이익에서 공제를 해줘야죠. 어떻게? 1호끼리 공제, 2호끼리 공제. 따로따로 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날면 답이 보여? 1호자산. 1호자산인 어디까지다? 기타자산까지. 그러니까 1호자산이 부동산과 관련된 같은 자산끼리는 통산합니다. 다른 자산끼리는 통산을 안 해요. 자, 1번 뭐와 뭐를 팔았다.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자산이죠. 1호잖아. 소득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언제나 출제되는 거야. 그러나 1번이 뭐다? 주식이 들어갔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주식이면 다른 자산이죠. 그럴 때는 뭐다? 공제될 수 없다. 이렇게 바뀌고 항상 같은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예요. 자, 2번 자산별 양도차산은 그럼 이제 1호끼리는 소득에서 공제해야 돼. 막 뭉뚱그려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리고 미공제분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통산한다. 합산한다. 그래서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하되 막 뭉뚱그려서 하는 1순위는 같은 세율, 2순위는 다른 세율로 넘어간다고요. 그래야 형평이 맞는 거죠. 자, 3번. 자, 세율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요거 양도차손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거죠? 양도세는 절대로 다른 소득과는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양도세는 오로지 양도세만 따로 걷는다고요. 그래서 퇴직소득, 종합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공제할 수 없다. 맞는 거. 자, 그 다음 4번.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22년에 양도하는 토지에 그래서 이거는 뭐다? 2021년에 발생한 양도차손 미공제분이 남아있죠? 그럼 양도세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린 거예요. 내년으로 안 넘어가요. 그냥 올해 소멸해버립니다. 신고하면.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5번. 자, 토지와 건물 또 나왔네. 또 나왔죠? 이거 다 기타 자산. 이거 1호 자산이에요. 같은 자산이잖아. 그럼 양도차산은 주식이 등장했잖아. 그럼 주식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지. 기타 자산끼리만 공제하는 거예요. 주식과는 뭐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그 답이 몇 번? 4번. 자, 그 다음 29번으로 돌아가죠. 자, 29번. 이거 뭐예요? 등기를 아니하고 미등기네. 미등기로 팔면은 불이익을 줘야죠? 근데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거? 적용. 될 수 있는 것. 자, 1번.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 적용 안 해요. 미등기로 팔면은 기본공제 안 해줘요.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최대 몇 프로? 70%. 6에서 45 적용을 안 한다고요.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 자, 미등기로 팔았는데 뭐다? 계산공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뭐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죠?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필요경비 계산공제 한다고요. 그러면 등기된 거는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적용합니다. 불이익을 주면서 곱한 필요경비로 0.3% 공제한다고요.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라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 적어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는 뭐다?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럼 이런 용어가 나오면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안 줘요. 우리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자, 30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 자, 사례 문제예요. 포인트가 상속.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이번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찍는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상속이야. 주택. 상속 주택이에요. 그리고 괄호는 가업상속 공제가 아니다. 그럼 뭐랑 연결시킵니까? 장특공제 계산할 때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요. 그게 아니다 이거지. 1번. 자, 상속받았잖아. 그럼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다. 고가주택이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괄호. 자, 1세대 1주택이야. 그냥 1세대 1주택이냐. 근데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다 아니다. 동일 세대가 아니다. 그럼 위에 돌아가신 분이 1년 10개월 보유했잖아. 니은 5개월 보유했죠? 그럼 동일 세대가 아니니까 보유기간은 몇 개월로 봐? 5개월의 동그라미. 보유기간이 5개월이라고요. 그럼 동일 세대다 그러면 1년 10개월을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2년 몇 개월이 되는 거야? 3개월이 돼서 비과세를 받아요. 근데 동일 세대가 아니니까 5개월 과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야. 그러나 동일 세대원이다 그러면 옳은 지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받았다고요. 됐어요, 보유기간? 자, 그럼 상속받으면 취득가액이 빵이지. 그럼 법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등기일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된 가액을 뭐로 본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왜 틀렸다? 이거는 상속등기일 현재가 아니라 뭐다? 상속이니까 상속 개시일 현재를 갖고 따져요. 상속 등기일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이다. 자, 3번.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져? 상속 개시일부터 따지잖아요. 가업상속이 아니니까. 그럼 보유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5개월. 그럼 3년 안 됐잖아. 3년 안 됐어요. 그래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나 기본공제는 등기 쳤죠. 이거 미등기간에 무조건 기본공제는 뭐다? 적용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등기했으니까.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등기됐다고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세율. 자, 나왔잖아. 세율 물어볼 때,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 장기를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가업상속이 아니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죠. 세율은 무조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니까 기역, 니은을 더해야지. 그럼 2년 3개월이 되죠? 그럼 2년 채웠잖아. 2년 채웠으니까 몇 프로? 6에서
45. 아까 우리 배웠잖아. 상속세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부효기간 따진다고요. 그럼 2년 넘었잖아요. 50이 아니에요. 6에서 45. 그래도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1번은 뭐예요? 1번은 상속주택을 받았잖아. 동일세대야 동일세대가 아니야. 동일세대가 아니니까 보유기간은 따로따로 따져. 1번이 그거. 그 다음 2번은 뭐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했다. 그럼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그럼 법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어느 시점?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자, 3번 장특공제. 그럼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져? 상속개시일로부터 따지지. 3년 안 됐잖아요. 5개월이니까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등기쳤으니까 무조건 있다. 그럼 세율. 자, 상속세율은 언제부터 따져? 보유기간을. 피상속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따지니까 5개월이 아니라 2년 3개월이에요. 그럼 2년 채웠으니까 6에서 45. 이렇게 사례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